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교영 할 줄 알았죠. 자, 오늘은 경주 현지에서 겸공의 박형광 기자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장슬 기자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경주에서 또 뵈니까 색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야외 야외 스튜디오니까 더 좋네요. 네. 야외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야외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신 분은 박형광 기자이십니다. 아니, 장슬기 기자님 저희 취재편이 좀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잔 줄 아셨죠?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사진도 해놨습니다, 최근에는.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장슬기라고 하고요. 저는 요번 정부, 여기도 두 분도 마찬가지네요. 저도 요번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을 출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동료로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장슬기 네. 선배 기사를 보면서 네. 그 미디어 오늘의 대통령실 출입의 효용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와, 어떤 되게- 측면, 굉장히, 네. 예. 진짜 좋은 방송입니다. 얼마 전에 썼던 네. 그 왜 나준영 선배가 네, 그 네. 숨겨놨다가 원본 메모리 원본. 카드. 네. 네. 바이든 날리면 그 메모리 카드를 숨겨놨다 뭐 그런 네. 내용들을 그렇죠. 전달해줬던 그 어. 기사 보면서 예. 이게 장슬기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했죠.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셨을 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한국 영상기자협회 회장 MBC 나준영 기자, 영상기자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바이든 날리면 요때 요 사건 터졌을 때 윤석열 정권 때죠. 네. 그때 그 촬영해둔 USB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뺏어갈까봐, 예. 꽁꽁꽁 압수수색할까봐. 그쵸, 압수수색할까봐 꽁꽁꽁 숨겨두었다가 미디어오늘에 그렇죠. 장슬기 기자 출입과 함께 네, 그걸 특종을 오픈한 건네주었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준영 그 기자분은 그러니까 방송기자 그 영상기자 협회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 당시에 협회장을 하다가 예. 뭔가 이게 조마조마하면서 후배들을 이제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번 정부가 딱 들어오고 나서 대통령실 출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협회장을 그만두고 네네. 딱 들어갔더니 후배들이 그걸 딱 이제 MBC니까 이제 선배가 이거 가지고 계세요 하고서 딱 주는데 예. 그거를 우리가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니까 엄청 숨겨뒀다. 네. 어디다 숨겨뒀는지는 이제 말 안 해주면서 우리가 잘 숨겨두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MBC니까 이제는 평화로운 시기에 왔으니까 딱 줬을 때 예. 그 원본 메모리 카드를 지키기 위해서 후배들이 얼마나 또 울컥하네요. 예. 그래서 예. 약간 뭉클했다. 아. 이런 얘기를 예.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사실 기자들이 기레기라고 욕 많이 먹지만 한편으로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예, 그렇게 예. 움직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기자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그러나 대체로 다수의 기자들은 정의, 진실, 반드시 밝혀내고야 만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형으로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이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슬기 기자 변진섭 가수 변진섭 나오신 줄 언론계 변진섭 닮았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으세요? 아니 최근에는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그 대통령실 앞에 그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네. 갔더니 사장님이 네. 임영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영웅이 닮았다. 닮았다. 야, 언론계 근데 임영웅, 그거를 언론계 막 장. 식당에다 막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닮았나? 노래 네.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노래 연습해가지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아니, 노래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예, 뭐 안 다들, 됩니다. 변진섭 닮았다. 이렇게 해서 언론계의 변진섭으로 이제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역시 예. 시청자분들이 눈이 날카로워요. 야, 진짜, 정말 그 댓글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 댓글 보면 안 되겠네요. 근데 화이팅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하여튼 언론계의 변진섭 씨와 저희 방송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제 다 내려오셨죠? 네네. 네, 네, 어제 어제 오후 내려왔습니다. 기차로 전부 내려오셔서, 뭐 장슬 기자 벌써 오늘 아침에 한 꼭지 쓰시고, 우리 또, 박형광 기자도 아침 경공에 연결을 또 하고 아침에 왔어요. 또 라디오 예. 연결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굉장히 바쁘신데, 대통령도 오늘 엄청 바쁩니다. 예, 바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단 숙소 컨디션 뭐 이런 건 좀 괜찮습니까? 경주에 대한 인상 한마디씩 해주시죠.
경주는 좋은데 네. 숙소 컨디션은 좋지 않다. 네. 가성비가 안 나오죠. 가성비가 안 나온다. 네. 그 폭리를 취하는 물가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경주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기자단이 지금 한 3배는 부른 것 같아요. 세 배를 3배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묵는 성수기 곳은 요금보다 더 받는 것 같죠? 제가 묵는 곳은 약간 뭐랄까 한 5만 원 줘도 안 묵을 만한 모텔인데 네. 한 25만 원 주고 묵고 그죠? 있거든요. 예, 1박에. 그러니까. 네. 예, 1박에 25만 원이고. 근데 이거를 근데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분위기로. 네, 축제니까 넘어가자. 축제니까 넘어가. 국제회의 때 다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넘어가 분위기인데, 근데 상당하다. 한 3배 네. 이상의 숙소비가 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오면서 여기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황룡사. 황룡사지 국춘 목탑을 네. 복원해 놓은 아. 왜냐면 황룡사지 국춘 목탑이 예. 신라 시대 때 지어진 건데 네. 이게 그 뭐죠? 화재로 소실이 맞아요. 됐다가 음. 그래서 거긴 터만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은. 예. 그래서 그것을 복원한 네.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MBC 스튜디오 못지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면 어떠세요? 자연 스튜디오입니다. 자연 야외 스튜디오. 예, 진짜 그 로마니아 우리 청년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좀 자연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오늘 기자님들하고 자연을 제대로, 피톤치드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요, 운이 좋아요. 취재운이, 이번에 에이펙 취재운이 굉장히 좋은데, 아침에 그 출근하는 택시 안에서 만난 택시 기사님이 또 그 역사 해설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삼국사기에 신라시대 때 삼국사기에 보면 경주 인구가 경주 인구가 100만이었대요. 가구 수가 16만 호. 예. 와, 근데 지금 엄청 경주 인구 대단하네요. 몇 만인지 아십니까? 경주 인구 한 찾지 말고 30만 정도 될까요? 30만? 30만? 우리 장서희 기자. 경주 50만? 인구 50만? 50만? 100만이라고 합니다. 124만이래요. 지금 그렇게 많아요? 경주가? 1300년 전에 100만 지금 120만이라고. 124만이라고 합니다. 경주 인구가. 그렇게 그래서 많아요? 24만인데요? 24만? 24만이에요? 네, 24만. 근데 이분이 그치. 이 역사 해설사분 어떻게 된 거지? 24만. 그냥 24만. 그렇구나. 이분 저기 어떻게 블로그에 그치. 자기가 올렸다 그랬는데. 아니 왜냐면 예. 옆 동네 울산 제가 울산 출신 아닙니까? 네. 울산이 딱 정확하게 울산이 맞추네. 100만 정도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주는 그보다 훨씬 아래다. 적죠. 제가 이분 얘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아니었구나. 농담하셨구나. 124만이라고. 경주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그래서 막 농담하시네. 얘기를 그때가 훨씬 너무 진지했구나 많았네요, 내가. 그러면. 근데 하여튼 그때가 훨씬 많았다. 1000년 전에 경주가 훨씬 화려한 도시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경주 그랜저 택시 기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경주 내려와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있게 됩니다. 토요일 날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네. 오늘 주목해야 될 가장 큰 행사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죠.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대통령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도 하죠. 특별 연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아마 하고 있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특별 연설을 9시 45분쯤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사실은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 관련한 얘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게 주요 행사예요,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이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방금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에이펙 36년 역사이고 그리고 이 성장의 역사 중심에는 이제 기업인들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CEO 서밋 이게 21개의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데 이게 각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차원에서 정상이 오기도 하지만 그 기업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체를 대표해서 네,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또 들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출발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아침에 뭐 기사 하나 썼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의 기사를 올리신 거예요? 오늘 짧게 이제 아침에 이규현 수석께서 나와가지고 홍보소통 수석이 나와서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 음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함구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알 수도 없고 뭐 사실은 준비가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만약에 열리면 바로 이제 우리는 지원은 하지만 네. 어떻게 알 수는 없다. 그냥 다만 판문점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뭐 원산 얘기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나왔었죠. 네,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렵고 예, 예. 그런 식의 얘기를 조금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세 협상을 이제 이번에 타결하느냐. 네. 오늘도 조간에 이게 쫙 깔렸더라고요. 이제 뭐 노딜이냐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이번 주 내내 내시는 것 같아요.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타결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현실적으로. 근데 그 가타부타 얘기는 없지만 타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이 중심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네. 따로 물어봐서 하시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재명 대통령이 블룸버그랑 인터뷰할 때였나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타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니다. 예, 그게 국익에 국익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꼭 타결이 되는 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되지 않더라도 다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미국에서 계속 타결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약간 그렇죠. 그 대학 남론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로 타결을 하는 건 아니다. 네. 사실은 이게 사실 힘의 불균형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협상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강조해서 언론에서도 그걸 계속 질문하고 그쪽으로 보도가 가니까 그걸 약간 이제 좀 바로잡는 그러니까 추론해보건데 미국에서는 타결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타결이 돼 있는 협상이 교착 상태인데 거기서 미국은 빨리 해버리려고 하고 네. 우리나라는 아니야 좀 기다려 조금이라도 방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여론이 사실 예. 네. 저희가 이 테이블이 예. 앉는 테이블이 아니고 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라이브 중인데 이거 끝난 다음에 치우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방송 중인데. 예. 아, 예. 갖다 주세요. 아, 갑자기 또 이렇게 서서. 저희 다 서서 할게요. 그럼 일단 서서 하시죠. 아, 창피하다, 진짜. 정말. 와, 뭐 열악하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외 스튜디오지만 또 임시로 설치하는 야외 바람에 한계죠. 예, 또 이런 게 또 묘미죠. 상당히. 아, 여러분 경주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민망하네.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짜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저희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의자 하나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부터는 의자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없이. 저는 저게 테이블이었구나. 네, 저게 쫙 깔려 있어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이었다. 네. 저 후배 기자들한테 이렇게까지 이거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장슬기 기자님. 네. 뭐 진중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혹시 오디오는 잘 들어가나요, 저희? 저도 당황스러운데, 댓글을 읽을 수가 없다. 제가 댓글 한번 뽑아볼게요.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네. 자, 취재 편의점이 겪는 네.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좋지 했던 않나요, 그래도 이런 게? 네. 시청자들은 웃길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 시청자들은 재밌는데 진행자인 저는 매우 당황스럽다. 네, 얼굴이 빨개진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을 달라는 것이고 투자도 미국이 결정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중에 90%는 이익이 나면 무조건 본인들이 취하고 10%는 한국에 주겠다. 이제 이런 건데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환 보유고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난다. 대통령 탄핵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의 주장을 빨리 이걸로 사인해.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처럼 했다가는 나라 망한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일에 밀려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게 국민 주권 정부의 기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의자가 옵니다. 의자가 네, 어떻게 저는 사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박하이치 총리랑 너무 트럼프가 창피하네. 네, 아이고, 만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주인이심 좋은 걸로. 좋은 의자를 갖다 예, 주셨어요. 좋은 의자. 예, 아이고. 갑자기. 너무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선배 어디 가셨어요, 선배? 괜찮으신가요? 괜찮나요? 야, 이 정도면 방송 사고세요. 예, 의자가 왔는데 의자가 너무 낮아가지고요. 재밌으시죠, 여러분? 네,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은데 진정 이것이 라이브 아닌가요? 하셨는데 라이브 시청자분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대신에. 네, 아유. 진짜 라이브 맞습니다. 네. 네, 평소에 비하면 동접이 많이 낮긴 한데 이래서 나가신 거 아닌가, 못 보겠다, 이래서 나가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민심 야박하네 하셨는데요. 뭐 용도에 다르게 저희가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선배 화면이 되게 선배가 귀엽게 잘 나오네요. 진짜요. 저는 선배한테 귀엽다는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약간 미니미가 된 것 같아요. 화면 보니까. 미니미. 아이, 참. 진지한 얘기를 우리가 관세 협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 웃으면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이 와중에 아무리 봐도 변진섭 아들 같네. 잊어주세요. 그 네. 댓글. 네, 그런 글들이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 웃기다. 그래서 예.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 트럼프 만나가지고 엄청 약간 좀 뭐랄까 이게 다른 나라의 정상이지만 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굴하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협상을 해도 되나? 네, 물론 네. 그게 실리적으로 그게 전략이겠거니 하지만 막 고개까지 숙여가면서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여론에서도. 네. 너무 우리가 닥달하면 안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간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이게 국뽕 이게 아니라 이 정부가 차분하게 협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론을 좀,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이게 여론이 돼야지 막 왜 협상 안 해?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긴장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국익에 반하는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바람에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당당하게 맞서시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씀을 드렸었나 생각이 참 왔다 갔다. 네, 저희도 그렇게까지 안 좋게 비굴하게 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본이 저렇게 협상을 해버려서 좀 분위기는 안 좋아진 거죠. 객관적인 상황은 조금 더 불리해졌죠.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언제 도착합니까? 언론에는 지금 일단 한국에 와서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는데 네. 혹시 방송이 잘 나가고 있나요, 혹시? 네, 대통령실에서 끊겼어요? 끊기진 않은 것 같은데. 아이고 멈췄다는 얘기가 나오네. 오디오는 나가나요? 예.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나오네요. 예, 아, 예. 다시 나온다고. 예,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짜 방송사고까지. 죄송합니다.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진짜 방송사고까지 났다. 예,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지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서 라이브가 잠시 끊겼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어떤 일정을 밟게 되는지 혹시 브리핑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 브리핑 아침에 브리핑에서 제가 네. 아침에 들었을 김해공항으로 때는 일단 오시죠. 그렇죠. 네, 김해공항으로 오전 중에 와서 오시죠. 네. 예. 오전 중에 도착을 해서 아마도 이거는 이제 엠바고가 걸려서 맞아요. 장소 엠바고도 예, 풀렸으니까 장소 엠바고는 풀렸습니다. 경주 박물관에서 박물관. 정상회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주 친교 일정도 갖게 되는데 들어와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식 환영식을 하게 되고 친교 일정을 하고 확대 오찬 하죠. 회담을 네. 하게 이게 된다. 오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거의 시간이 특정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네. 오찬도 하고 음흠. 만찬의 가능성도 네. 있죠. 오, 네. 만찬 가능성? 네.
판문점 가나요? 예, 그래서 오찬 일단은 이제 공개된 일정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뭐 트럼프 굿즈도 전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뭐 너무나 잘 알려진 미측 뭐 있잖아요. 뭐 루비오, 러트닉, 그다음에 저는 이분이 너무 궁금한데 수지 와일즈가 한국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실세 같은 드는데 분이기 예.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정치권에서 알려지기를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수지 와일즈가. 그리고 수지 와일즈는 그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좀채 잘 만나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별명이 얼음공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잘 웃지 않고 절대로 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 관리를 하는 뭐 그런 어떤 백악관의 사령탑 같은 그런 존재인데 강훈식 실장을 만나서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훈식 실장 만나서 웃을 수 있죠. 예, 서구서구하고 호남형이고. 예. 어떤 맥락에서 웃었는지가 중요하죠. 네. 네. 그 강훈식 실장이 수지 와일즈를 웃게 했다. 예,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됐고 특히 우리가 굉장히 긴장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트럼프가 갑자기 X에 메시지를 맞아요. 올려가지고 마치 윤 어게인에 맞아요. 찬동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올려서 그때 일본을 갔다가 워싱턴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못 간다,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네, 맞습니다. 그때 되게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움찔하게 되는데 수지 와일즈가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상황을 그렇죠. 예, 변화시키는 감정시켰죠. 주체였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분 기자님 최고 잘하십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라이브 실감난다 열일하시는 기자님들 힘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렇게 딱 저희가 되게 딱 막 적확하게 틀을 잡아놓고 각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소 흔들리는 게 오늘 대본도 많지만 없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은 대본도 없다. 원래 대본 있어요? 원래 대본이 있죠.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물론 대본대로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 아까 연설한 것 가운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국 우선주의 시대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한국은 위기에 맞서서 그죠.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아세안 뉴스를 거의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FTA도 맺었어요. 이거 맞습니다. 이제 주요한 뉴스로 안 다뤄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일극 자국 위주의 이제 일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자주의로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니 저는 이게 메시지 지금 속보로 딱 떴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하느라고 확인 못했는데 음.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 좀 기대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에이펙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이제 아세안 거기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게 다 연대체잖아요. 연합체, 다자주의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무역 요런 틀인데 지금 트럼프가 정반대로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강대국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국제 정세에 별로 맞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짜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정도로 위기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이 에이펙이라는 공간도 그렇고 저는 트럼프가 사실 여기 왔다가 내일 그냥 바로 떠나잖아요. 사실 여기 본회의에 세션에 오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비판받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그냥 오는 거죠. 국빈 자격으로. 예. 그렇죠. 그냥 그렇게 오는 것도 사실은 이 다자주의에 대한 저는 어떤 비판, 불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저희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대가 미래를 이끈다. 그리고 내란을 몰아낸 K민주주의가 그것을 증명했다라는 메시지도 방금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대통령 연설문 최종본을 전달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속보 나오는 것들을 한 줄 한 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는 그 12.3 비상계엄 이제 일주기가 다가온데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성, 그 연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 사이에 그렇게 다 뛰어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민주주의를 지킨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에서 이렇게 에이펙에 엉성하지만 어설프지만 이런 방송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근데 드리는 것 여기가 같습니다. 되게 경주가 축제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음. 네, 왜냐면은 이게 저 처음 딱 내렸을 때부터 경주역에서 셔틀버스가 다 다니거든요. 무료로 다 다녀요. 경주 시내 전체를. 그 타자마자 웰컴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요? 네, 웰컴 카드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는데? 아, 그 대통령실 그거 타셨구나. 네. 네. 웰컴 카드라고 이게 뭐 그 카드가 캐대원 뭐 문양 들어가 있고 첨성대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예. 것도 주시고 어허. 막 한복 입으신 안내원분들이 막 안내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건물들 가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저기도 있지만 부스가 막 차려져 있어요. 음식 같은 부스, 부스 많죠. 뭐 와인 시음도 할 수 있고 네. 뭐 기업들이 나와서 홍보하는 그런 부스도 있고 그냥 그런 뭐 무대도 설치가 돼 있고 네. 공연 같은 걸 하나 봐요. 예. 그런 거 어제도 공연하더라고요. 네. 첨성대 앞에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축제 분위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각국 주요 정상들이 막 오다 보니까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예. 가포 비상이 발령돼 있기 때문에 음흠. 그 가용 인력 100%를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한쪽 면은 다 경찰차로 쫙 돼 있죠. 네, 그쵸,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13,000명 이상 경력이 들어와 있다. 와. 그래서 저희도 여기 올 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경찰이 많구나. 네, 여기가 뭐 20분 걸릴 때도 있고 40분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걸릴 때도 있거든요. 예. 계속 그 경계가 풀었다 늘었다 풀었다 했다가 풀었다 했다 풀었다 이걸 계속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 의자 그런 갖다 상태가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경찰 같은데. 관계자분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속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에이펙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오늘 보니까 기술동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원자력 협정이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안보 협상 예, AI, 양자 컴퓨터, 우주, 그다음에 이제 5G 시대를 넘어서 6G 시대로 간다. 과학기술 분야의 협정을 맺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근데 이게 블룸버그 통신 보도인데 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좀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오늘 아침 전은수 부대변인이 기자들한테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맞아요. 이 보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기술 동맹이 맺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장슬기 기자님? 주식이 오르겠죠. 죄송합니다. 무식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 과학기술 쪽에 진짜 네, 문외한이야? 네. 근데 약간 AI는 네. 지금 정부가 엄청 밀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 저는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많이 그러니까 정체되기만 해도 사실 후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런 행보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저 일단 그렇게 보이고 네, 그리고 저는 약간 다른 맥락인데 AI 수석이 대통령이 가실 때 어딜 가든 항상 이제 따라다니잖아요. 네. 같이 맞아요. 수행하는데 예, 그때 대통령이 AI 수석한테 항상 뭘 주문하면 AI처럼 답변하시죠. 맞아요. 꼼꼼하게 나오는 게 어. 저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AI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개인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그쵸. 맞아요. 예. 저 사람이 하면 좀 그래도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뭔가 꼼꼼하게 따져보긴 해야 되지만 예. 그런 모습이 약간 이런 맥락으로 이런 추진으로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좀 맞아요. 그렇게 예. 좀 기대를 합니다. 아니, 저도 가끔 보면 그 타운홀 미팅 할 때 대통령이 좀 답변하기 난감하거나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될 때 질문과 답변을 함께 요약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칼같이 딱 AI처럼 질문과 답변을 그쵸. 정리해서 하정우 수석이 쫙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고 나면은 아빠 미소가 쫙 번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정우 수석 왜 같이 데리고 다니는지 아시겠죠? 이제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근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뭐 AI 시대에 얼마나 더 큰 이제 그 변화가 있을지 문명사적 전환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은 저는 실감은 못하겠다.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아직 볼펜과 수첩을 아니, 갖고 근데 다니는 아날로그 세대라서 이번에 요 에이펙 이 정상회의에 네. 그 AI로 지금 통번역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상들 지금 하는 게. 근데 진짜요? 우리가 이제 AI로 이제 통번역이 실시간으로 될 아하. 거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실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AI 통번역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 1.2초 뒤에 예. 이제 한국어로 번역돼서 들린다는 와,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저기 화백 센터에서 예. 정상들한테는 지금 지급돼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오. 하더라고요. 실제로 쓰는 건가요? 네, 지금 네. 지금 통역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와. 와. 그동안에 그러면 통역사들은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동안 동시 통역했던 그러게요. 동시 근데 이제 통역사들. 전화 통역도 준비는 하고 있다. 아, 24시간 준비는 하고 하고 있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봉릴라 뽕따님께서 슈퍼챗을 싸주셨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찐 라이브의 묘미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비판이 많았나 보다. 비판을 하셔도 됩니다. 라이브니까 이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윤성 기자님의 취재 편의점의 역사적 과거사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예,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응원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외로 스포츠를 많이 쏴주시네요. 열리라는 취재 편의점 팀, 다른 450명 기자단에 쫄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450명 아니죠? 지금 미디어 센터에 4,500명입니다. 4,500명. 네. 예. 원래 이제 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장소였는데 예. 500명 정도가 더 왔다. 그래서 500자리를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 미디어 센터 쭉 취재를 좀 하셨습니까? 기자실. 좀 둘러봤는데요. 네네. 뭐 기자들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시설 얘기를 시설과 기자들 얘기를 둘 다 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미디어는 이거- 기자님. 뭐예요? 이거 황남빵이 네. 이게 지금 그 경주 특산물이잖아요. 네. 이거 그 대통령이 홍보하셨던 그 그쵸? 빵 아닙니까? 네. 이거 이제 선배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와. 아니 이거를 지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요? 미디어 센터 1층에서 나눠줘요. 요거를 다 나눠줘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볼까요? 경주 특산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이 지역 업체들은 다 들어와서 후원사로 들어와서 예. 이걸 이제 기자들한테 와. 일단 선보이고 와, 요렇게, 요거 클로즈업 그쵸. 됩니까? 황남빵. 맛있겠다. 예, 어, 맛있겠다. 국제 행사- 끝나고 때문에. 들어가서 먹어야겠다. 네. 여기 아니, 앞에가 미디어 센터입니다. 아니, 네. 왜 끝나고 먹어요? 자, 아, 지금 오늘은 먹나요? 먹방이야. 아니. 아, 그래요? 선배를 아예 왜. 위한 아유, 땅이니까.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유,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후배들 보신 적 없으시죠? 이 노구로 이끌고 다니니까. 예, 후배들이 이렇게 챙겨줍니다.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황남빵 이런 지역 특산물이 들어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뭔가요? 어. 아니 저기 미디어 센터에 지금 SPC가 들어와 있거든요. 아! SPC가 그치. 들어왔는데 그 네. 부스를 차려놓고 예. 이 얘기 누가 할까? 누가 저는- 하나 한번 받는 생각이 들면 누가 하지 했는데 역시 역시 아니 미디어들. 저는 SPC가 들어와서 후원사로 들어와서 뭐 이런 것도 다 뭐 정부랑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얘네가 보도자를 어제 뿌렸어요. 엊그제 보도자를 어. 뿌려서 이 미디어 센터라는 공간은 기자들만 들어오는 공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SPC가 들어와서 음. 기자들한테는 그 커피와 빵을 무상으로 커피와 빵, 뭐 간편식 이런 거 다 다 샐러드 제공하겠다는 뭐 이런 거. 거를 예.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보도자를 내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약간이 아니라 그죠? 세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실 지금 SPC가 어떤 그룹이냐면 그냥 저희는 대통령실 출입하니까 대통령이 지금 문제 삼은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지금 노동 문제가 심각하고 네. 산재로 계속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대통령도 약간 이제 혼낸 곳이잖아요. 사실 지적을 그렇습니다. 엄청 예. 많이 했는데 노동부 장관한테 수차례 강조해서 SPC의 이거 낀 노동자 사망 사건, 산재 사망 사건 체크하라고 했었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악재가 계속 있는 기업이 굳이 보도자를 내서 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기자들한테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은 좋아하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황남빵 이런 거는 이런 건 좋다 하지만 SPC 거는 조금 얘네는 왜 제가 그리고 사진도 나중에 다 찍어놨는데 캐대언을 또 이렇게 빵 봉지에 포장을 해가지고 예. 그걸로 다 지금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역시. 기자들한테만 이미지를 좋게 가져가고 싶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하고 주변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기자분들도 이제 일부 이제 그 SBC 불매하던 기자들은 네. 나는 안 간다. 나는 빵 안 먹겠다. 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저도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사진만 찍고 안 받았고 그래서 네. 이런 황남빵이나 이런 지역 예. 기업들 요런 거만 제가 이제 챙겨왔고 야, 이거를 누가 총대 매나 했는데 역시 여러분 미디어 오늘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미디어 오늘이 기자들을 취재하는 맞아요. 기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딜 가든 욕을 먹거든요, 사실. 왜냐면 취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위함인데 네. 취재 대상들은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게 네. 옳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장승희 선배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한테도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자들끼리 위로를 받는데 그래도 네, 예. 이거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그렇습니다. 누가 총대를 매나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거 비판하면 기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기자들한테 어쨌든 예. 빵이랑 커피를 제공하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근데 저는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사실 이미지 세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참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빵 못 먹어서 커피 못 마셔서 다 마실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행사하면 또 준비를 합니다. 다과를. 그래서 굳이 그 삼립빵 먹지 않아도 네. SBC빵 먹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세탁을 기자들 상대로 이렇게 하면 기자들이 좋아할 거야. 기자들이 그렇게 아는 그쵸. 거죠. 그쵸. SBC는 그쵸. 우리를 그렇게 아는 거지. 어? 그 하나만 또 보태면 예.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쿠팡도 제가 쿠팡 전문 기자거든요. 그쵸. 네, 쿠팡도 이게 사실 그 에이펙 준비 기획단이 선정한 공식 홍보 협력 기관으로 맞아요. 선정이 됐어요. 저는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왜냐하면 노동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쿠팡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것도 잘 고려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댓글창에 장윤성 기자님은 목욕탕 의자에 앉으셨네요. 아, 이 앞에부터 안 보셨구나. 이거 다시 보고 오세요. 땡겨서 다시 보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한 적이 나 있는지를 진짜. 다시 보고 오세요. 아, 너무 열악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SBC하고 그다음에 쿠팡 이 노동자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 의자가 너무 저를 자극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정유 선배 쪽 나왔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웃음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래에 계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큰 웃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 그리고 댓글창에도 댓글이 말씀하시죠. 있네요. 예. 오늘 12구 3주기 맞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이제 묵념을 하셨다라는 분도 있는데 네.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 하도 엠바고가 많아가지고 이태원 참사 3주기 네. 예, 추모사를 나왔죠. 나온 것 같습니다. 추모사를 낸 영상이 나왔네요. 영상이 나왔습니까? 네. 네. 그 텍스트로 저는 갖고 있는데 네. 여하튼 지금 다시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네. 많은 유가족분들께서 저희 취재 편의점 많이 애청해 주시고 계실 텐데 즉시 보도 가능하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또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야 돼가지고 많이 어렵습니다. 확인을 예. 모두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 잠시만요. 예, 이거가 별도 공지를 한답니다. 네. 행사 종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네. 10시 29분에 행사가 시작이 돼서 아직 종료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떠나서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 뭐 총리, 뭐 정부, 내각,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도 메시지 다 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는 없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그 배가 기울어져 가는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개탄했었는데 이번에는 골목길에서 그런 참사가 있었던 그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선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이 퇴행하고 반복적으로 퇴행하고 있다. 그게 바로 그 끝판왕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그 현장에 갔을 때마다 뭐 가족분들 만날 때마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만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포털에서는 이제 그 댓글창 관련해서 좀 조치를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2차 가해가 또 많죠. 아직도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댓글창을 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막 이제 좀 문제가 되면 이제 닫고 네. 그리고 언론사들한테도 협조를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웬만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된 기사는 댓글을 좀 닫아달라. 네.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 이거 진짜 네. 잘하는 조치입니다. 네, 다음에서는 그냥 다음톡이라고 하죠. 거기는 예. 댓글이 아니라 거기 서비스 지금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여기서도 또 무슨 혐오 시위가 있다면서요? 예. 이게 지금 뭐 시대가 비상식의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상식의 선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예. 협정시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이제 이번에 협정시를 에이펙에서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왜 어떤 사람들이 왔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좀 취재하려고 합니다. 이따가 제가 장소랑 시간 공유를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PIP로 앞서 했던 그 CEO 서밋 연설 장면 KTV 화면 받아서 저희가 PIP로 여러분들께 12구인가요? 12구. 12구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추모 연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면 1시간이 금방 가는데 오늘 굉장히 길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왜 아직 36분이야. 36분밖에 안 됐죠? 예. 저 아까 프레스센터 얘기하다가 네. 저희 미디어 센터 얘기하다가 제가 좀 둘러보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이런 비표를 받아가지고 네네. 요 비표가 있는 기자들 이건 사전에 다 받아서 내외신 다 이걸 받아서 요거 받은 사람들만 지금 미디어 센터 출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엄청 큰 그 화면과 그 기자석이 쫙 있죠. 네. 그리고 저희 대통령실 기자들은 2층에 마련된 별도의 그 기자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지금 한 150석 정도 규모죠. 네네. 그 정도 저희가 150명 정도 왔으니까 지정석으로. 네, 지정석으로 그 정도 규모가 있고 그 옆에는 이게 주간 방송사가 지금 KBS거든요. 요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간 방송사 KBS라서 KBS 부스가 또 따로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2층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국제 신호로 변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국제 신호로 해서 요거를 전 세계로 터뜨려주는. 송출할 수 있도록 네. 그 준비 세팅 작업을 해주시는 거고 KBS에서는 한 100명 정도? 100에서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협력업체까지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의 인력이 여기에 이제 지금 투입이 돼 있다. 그리고 주간 뉴스 통신사는 연합뉴스. 연합뉴스도 한 110명 정도의 지금 취재단이랑 뭐 이게 기획단, 서포트단을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여기 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지금 연합뉴스도 별도의 이제 부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또 와 계시고 뭐 인터뷰 룸도 따로 별도로 있고 인터뷰도 계속 이제 마련이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상호 선배도 와가지고 네. 쭉 라이브 하면서 네. 저거 내가 기사로 이렇게 막 정리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돌면서 밖에 들었어 그냥. 그래서 네. 저게 빠르구나. 그렇죠. 네.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그쵸.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게 미디어들도. 기사를 이렇게 딱 넘어오세요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근데 제가 기사를 정리해놨더니 네. 안내 사항 중에 좀 이제 미비한 것들 있잖아요. 여기 안내가 안 나온 거. 네. 그거는 제 기사를 찾아보고 선배 뭐 저 기사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기록으로는 선배가 남겨놔야겠다.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다 같이 협업하는 맞아요. 모델인 거죠. 텍스트가 있어야 또 그걸 기반으로 맞아요. 해서 또 방송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이제 대형 언론사들이 그쵸.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언론들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입이 또 안 되니까요. 이제 제작진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나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맛은 있겠다. 느닷없는 이런 상황에 재미는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는 듭니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찍어주신 PD님이 출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실 출입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영상 저희들 함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또 그 얘기를 강조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대언의 혼문처럼 고개 드는 보호무역에 맞서자. 오늘 메시지가 셉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국제질서, 국제사회를 위해서 그쵸. 연대하고 보호무역에 맞서서 자유무역 시대로 가야 되고
요새 자유무역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진핑이에요.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이에요. 자유무역 그렇게 FTA 각국이 맺어서 서로 연대하고 각국이 무역 거래를 자유롭게 활발하게 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 이 사실 원래 미국이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 중국이 좀 그 아세안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아세안도 신경 많이 쓰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도 신경 많이 쓰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이 좀 더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미국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 지금. 반대 네.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중국은 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런 중국이 AI를 선도하고 기술을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코드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의 자유로운 그리고 평화로운 민주주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 제일 하이라이트가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네. 관세 협상, 안보 협상, 패키지 딜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박 기자님? 이번에는 사실은 협상이 타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관련해서 양국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기술 협력은 가능한데, 네. 관세나 안보 협상이 이번에 맺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지. 예, 안보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패키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보만이라도 발표하자. 왜냐면 이게 사실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안보와 관세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완료가 됐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먼저 발표하자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조금 밀릴 수 있다. 네. 뭐 이것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에 좀 타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도 최고치 오늘 경신했는지 모르겠네. 장이 열렸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아침에 정신이 너무 그렇겠죠.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시간도 없고. 저도 저는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타결시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도 조금 그 미지수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은 어떤 걸 하나 하는 순간 다른 거에 대해서도 이게 지렛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정부가 대통령실을 좀 이렇게 있다 보면 분위기가 약간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에이펙에서 타결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전략인 것 같아 보여요. 네. 그 전략을 저희가 해석하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지만 그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타결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 그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계속 그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오늘 코스피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4,062위. 네. 네. 뭐 1.2% 올랐네요. 전날 대비. 네. 오늘 아침에 그 이규현 수석께서도 그 코스피 얘기도 네. 나오니까 이제 되게 표정 관리를 하고, 실제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 안 한다. 그게 이제 사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주가 같은 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좋아는 하지만 약간 스웩이죠, 스웩. 그쵸. 네. 우리는 말하지 않겠어. 네. 잘 오르고 있지. 이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자, 대통령 메시지 가운데 오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트럼프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는 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만을 쫓아가기가 참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이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통해서 뭐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래야 남북 관계가 뚫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한반도의 안보 문제나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 있고, 그러나 트럼프가 국내에서 하는 민주주의를 탄압하거나 왕놀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그 용인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자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행위는 사실은 납득 불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쵸. 민주주의를 계속 지키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러니까 미국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는데 여태까지.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본인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 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미국 내 정치인들도 트럼프가 독재로 혹은 왕정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시각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약간 그 극우 행보랑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극우라는 키워드로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게, 극우를 정의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반민주주의적인 질서를 말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한국의 극우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는 대놓고 극우적인 발언이나 극우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따지면 윤석열 같은 분인데 지금 그분이 집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한국에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사실 미국의 극우와 한국의 극우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 지금 거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행사도 그런 하고, 보도도 많이 나왔고, 한국에서 네. 행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트럼프의 이상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극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최근에도 그 한국의 극우를 연구하는 분들이랑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극우 있잖아요. 그런 태극기 부대 이런 네. 분들과 좀 다른 결로 새로운 극우의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미국적 극우의 그 기독교에서 들어오는 요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트럼프나 어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하는 그런 것과 비교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으로 볼 때 트럼프의 이런 행보들이 단순히 무역으로서의 어떤 갈등, 우리나라의 어려움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냥 힘으로, 그렇죠, 누르려고 하는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서 특정인들의 이익만 취하고, 다수 국민들, 특히 소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조차도 존중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역행하게 되는 거고, 다시 뭐 과거의 독재시대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오히려 저는 그런 반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극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도 없지 않아 예, 있죠. 왜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하러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어떻게 구하러 옵니까? 트럼프가 왔는데도 언급도 안 하잖아요. 네. 언급할 가치는 없죠, 사실. 그래서 극우 일단 그 협중 시위가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길 가요. 또 네, 거기 가서 협중 시위단이 협중 시위단이 거길 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을 응원하고 중국을 까내리겠죠. 이제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을 거다. 네. 네. 참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의 주장 노선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건데, 자, 공동 합의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번째 회담을 하지만 공동 합의문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기자회견도 따로 없고요. 기자회견도 맞아요. 따로 없고, 공동 합의문, 공동 보도문 이런 것들은 작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만나서 트럼프가 정말 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뭐 부처에서 나온 입장 말고 아직 종합된 입장은 없고 안 나올 것 같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메시지 자체를 안 낼 분위기인 것 같은데,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 상황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그냥 사실 기대감인 거죠. 트럼프가 갑자기 결단하지 않겠냐. 북한이랑 만나자고 결단을 하지 않겠냐. 근데 뭐 양자가 다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그거 정도를 기대하고 그냥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정은을 떼쓰는 4살 아이처럼 보는데, 사실은 4살. 이렇게 트럼프가 왔는데 미사일을 쏜다라는 네.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 나 좀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줘. 요렇게 떼쓰는 것 같거든요. 그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는 그 지위를 인정을 해줘라. 네. 그럼 빨리 가져와라. 그럼 만나겠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게 가능하냐? 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사실 트럼프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인 것이냐, 어디까지 타협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마지막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들 취재를 쭉 했는데, 이번에는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당국자 가운데 특히 통일부 장관이, 정도영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진 않다. 왜냐하면 일단 정세가 2019년 6월 정세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북중로 삼각
협력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상당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줄 선물, 그러니까 제재 완화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나라는 것이고, 이미 2018년에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핵국가야라는 건데, 그냥 핵국가 같은 뭐 핵능력이 있는 나라 같은 뭐 뉴클리어 파워 이런 정도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나오진 않는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몸집을 더 훨씬 부풀려서 내년에 있을 9차 당대회죠. 조선노동당 9차 당대회 이후에 그때 한번 제대로 협상을 하고 국제사회에 대비를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 대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할 텐데, 사실 그 트럼프 지지 진영에 뭐 마가도 있고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북핵은 안 돼, 비핵화 아니면은 만나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함께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협상은 안 된다라는 게 있어서 트럼프가 단순히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나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딜레마일 거예요. 왜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만나고 싶은 궁극적인 이유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김정은을 이용해서 네. 근데 노벨 평화상만 노벨 취하고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데 네. 북핵 핵 보유국이 지위를 인정해주면 네. 그게 어떻게 또 노벨 평화상 대상자가 되겠냐. 네. 그 약간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겠다.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금 만나면 안 된다. 내년에 만나야 된다. 네. 내년에 상탈라면. 그렇죠. 아, 미리 만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는 그냥 그 모양만 갖추고 네, 바로 부산에서 미중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댓글이 네. 너무 재밌네요. 댓글이요? 진짜. 네. 네. 댓글에 뭐가 또 그 얼굴이 점점 안 보이신다고. 아, 진짜 캠핑 의자. 장윤선 기자님은 일곱 난장이 같아요. 어디 앉아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아까 한 분께서 갖다 주신 그 캠핑 의자인 것 같아요. 캠핑용 캠핑용 의자. 의자는 되게 좋고 예쁜데 의자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예. 자, 오늘 다시 한번 방송이 보고 오십시오. 처음부터. 네. 방송이 오늘 참 길다. 네,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역시 야외 방송 어렵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아유, 저희가 오늘처럼 어려웠던 적이 설명 한번 없네.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원래 높은 거를 안고 있었는데 다 이제 원래 저기 작업하시던 분이 바꿔다 주셨어요. 바꿔다. 그거 진짜 앉으시면 안 깜짝 된다고. 놀랐어요. 네. 예, 하여튼 저희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그 콘서트 분위기가 돼가지고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랬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0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고요.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한일, 그쵸? 그 다음에 그렇죠. 한중. 내일은 굉장히 많은 정상회담이 지나가죠. 예. 그러면 내일은 드디어 이번에 새로 선출된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게 저희가 말을 해도 되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니요, 정상회담이 있다는 건 말해도 되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그럼요. 내일 굉장히 많은 정상과 회담이 있습니다. 네. 둘레 여섯 일곱 일곱, 아니죠. 둘레 다섯 예, 여섯 예. 캐나다 말하지 말고 뉴질랜드. 예, 또 우리 출입 정지될 수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정상들과 회담을 가집니다. 어찌 네. 보면은 기자들 그 텍스트 기사보다 더 이게 발언의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저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도 되는 건지 안 네, 되는 건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그거 말하면 안 되고요. 캐나다까지는 말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사가 나왔으니까. 예, 이게 발언의 제약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이게 뭐 안보 문제 때문에 맞아요. 보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의외로 다른 부처들보다 훨씬 맞아요. 엠바고도 세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헤드쿼터에 해당하는 부처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2줄도 되게 많아요. 네. 말해도 그만해, 되나요? 그만해. 그냥 많아요. 많아요. 많습니까? 네, 잘린다니까. 그만해. 네, 하여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순방보다 훨씬 더 빡빡한
경주 일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세안, 뭐 우리 박형광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말레이에서 와가지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바로 경주로 와서 지금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저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사나이 자체가 뭐 일본의 아베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내세울 극우 노선에 맞서서 우리가 이시바 시게루의 코드를 맞춰서 사실은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 때 역사 문제 같은 거 언급하지 않고 미래를 강조해서 그렇죠. 회담을 예. 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카이치를 만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물컵 반잔 그만 얘기해라 하시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받아야 될 물컵 반잔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과연 다카이치 수상이 어떤 방식으로 회담에 응할지 이것도 귀추가 주목된다. 근데 깝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 만나서 뭐 노벨 평화상 추천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인데 네. 깝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도 너무 이제 부담이지만 사실 이제 노선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고 다만 그냥 조금 희망적인 건 저는 그냥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대통령과 그 일본 총리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한다는 거를 똑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양쪽에서 똑같이 그 단어를 썼다는 거는 한쪽에서 쓴 걸 보고 다른 쪽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코드를 처음에는 맞추겠다는 스탠스로는 이해는 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 정도에서는 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 기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의 그러니까 아베의 여성판 뭐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아소다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아소파가 밀어주어서 당선된 측면이 매우 크고 극우 성향이 있긴 하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도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서 관세 협상 다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관세 협상에 맞서기 위해서는 좋으나 미우나 고우나 한국하고 일본이 보조를 맞춰서 맞아요. 함께 연대해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에이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일보다는 한중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다니면서 그래? 너 100%. 그죠? 예, 브라질에 하는 거 보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펜타닐 관련해서 뭐 협상이 될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렇게 일극주의에 맞서서 할 때 우리는 다자주의로 한중일이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넘어갈 건지 협력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한일 협상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11월 1일 하이라이트인데 네.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오는 겁니까? 네. 그쵸. 2014년에 국빈 방문한 뒤로 네. 11년 만이죠. 그리고 11년. 이게 미국과 중국 정상이 한국에 동시에 오는 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미중이 와서 부산에서 만나는 것도 뭐 트럼프 일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서울을 패싱하고 네. 그렇죠? 김해공항에 내려서 부산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그 남쪽에서만 만나고 가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일정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맞아요. 항상 서울에서 그렇죠. 중심은 서울이었는데 이번에는 김해공항, 부산, 경주 찍고 갑니다. 예. 그렇죠. 국빈을 맞이하는데 지방에서 하는 게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박 2일로 오는데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걸 어떻게 국빈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시진핑 주석은 2박 3일간 머물기 때문에 국빈 방문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1박 2일 짧은 거라서 실무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오면 훈장 받죠. 네. 예, 무슨 훈장 받습니까?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고 제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군요. 그렇군. 예. 예.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예, 무궁화 대훈장을 이제 솔직히 수상을 그냥 훈장 주는 것도 이렇게 예. 말해도 되나?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꼼꼼하게 안 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까지 줘야 되나? 네. 예, 트럼프에 대하여. 네.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금관도 씌워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금관. 선물로 준다고 예, 이것도 선물로 준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좀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매기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도 저는 불만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이게 그때 트럼프가 자기 X에다가 그 SNS에다 그거 올렸잖아요. 네. AI로 만든 영상. 네. 자기가 이게 왕관을 쓰는. 그러니까. 자, 금관 옛다. 어. 이런 느낌도 예.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노킹 시위를 하는데 우리는 신라 금관을 선물하는. 근데 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경주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그렇긴 또 합니다. 우리가 활용한다면 네. 또 좋은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하기를 삼선방의 김진배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이 금속 문화재 복제 전문가라고 하고요. 백악관은 황금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중국된 줄 알았어요. 황금을 막 다 장식을 해놨었는데, 평소에 화려한 황금을 좀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금관 모형을 선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모형입니다, 것이고요. 모형. 모형입니다. 네, 모형. 근데 금은 금인 거죠. 그쵸. 예, 예, 금은 금인 거니까. 장인이 만드는. 예, 장인이 만드는 그거 금속 도금으로 하면 문화재. 조금 격이 떨어지죠. 그 여기서 바로 김건희 씨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또 소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록 의자는 작지만 오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의자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저희 취재 편의점 프로그램 함께 해주신 장슬기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그 식구 같은 박형광 기자님도 너무 직원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못했을 거예요. 원래 고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화요일 화요일 거죠. 원래 고정. 예, 이정주 기자가 나오나요? 예, 네. 화요일. 아무래도 이정주 빼고 장슬기 넣어야겠다. 변진섭이라는 네, 얘기가 계속 올라와요. 변진섭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정주 기자님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기자가 그다음에 싫어하겠다. 자, 요 황남빵 예, 이정주 기자 위해서 제가 어제 샀습니다. 아, 맞아. 예, 샀어요. 그렇게 예. 사오지 말라고. 자기 안 좋아한다고. 아니, 경주빵 안 좋아한다고. 예, 그게 이정주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정주 기자를 위한 황금빵 사가지고 서울 갈 때까지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원래 우리가 아니, 이렇게 어수선한 방송 아닌데. 근데 예. 좋네요. 재밌네요. 어, 약간 자주 나오세요.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좀 긴장감이 네. 덜한 게 저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좋아요. 야외에서 예. 하니까. 저거 네. 보이는 게 예. 그림이 잘 잡힐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참 웃겨요, 화면은. 네. 그렇군요. 자,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열악한 가운데 취재 열심히 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례적으로 슈퍼챗이 많이 들어왔다 라는 말씀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후에 저희가 브리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도 점심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정리해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